당뇨의 시작은 혈관 막힘이다. 그 혈관 막힘이 우리의 간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저하시킵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당뇨에 걸렸는지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원리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 건강 상태에 맞게끔 원리에 비춰봐서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당뇨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뇨에 걸리고 또 당뇨에 걸리지 않았다면은 당뇨 전 단계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은 현대인의 84%가 당뇨 전 단계거나 아니면 당뇨다. 하지만 그 중에 3분의 2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당뇨라는 것이 우리 혈관을 막으면서 시작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는 혈관의 막힘으로 시작을 해서 혈관의 막힘으로 끝나는 질병입니다. 계속 혈관이 막혀서 시작됐는데 나중에 더 많은 혈관을 막으면서 각종 합병증이 옵니다. 심장병, 신장병, 뇌졸중, 전립선, 각종 관절염들 또는 척추에 일어날 수 있는 전방위증, 협착증, 또 디스크 이런 모든 것들도 당뇨로 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말초신경병증, 또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압박하는 병증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혈관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당뇨로 인해서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독소가 해독이 되지 않아서 혈관을 막고 혈액이 오염이 되면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합병증이에요. 당뇨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어서 혈당을 잘 관리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급성 당뇨의 합병증, 즉 케톤 산증 같은 것은 방지할 수가 있지만은 오히려 만성 합병증은 점점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 합병증 같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뇌졸중, 협심증, 만성 신장 질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으로 당뇨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당뇨를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뇨의 원인이 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뇨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증상 완화가 아니잖아요. 치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 원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이 왜 생겼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정확한 계획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법들은 많아요. 하지만 원리에 맞춰서 그 생긴 방법이 아니라면은 증상 완화는 이룰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역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 원리를 제대로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세미나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 세미나에 오셔서 우리의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질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 건강의 회복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당뇨의 시작은 혈관 막힘이다. 그 혈관 막힘이 우리의 간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저하시킵니다. 그러면은 간에서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바뀌고 그 포도당을 혈중에도 저장하고 혈중에는 90만 있으면 돼요. 85, 90을 넘는다면 우리 공복혈당이 그거는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은 간에 저장하고 나머지 100은 피하지방, 즉 근육 이런 데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혈중에 약간 당이 떨어지더라도 다시 우리 간에서 꺼내 쓰고 또 피하지방에서 꺼내 써야 되는데 이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인슐린이 하는 일은 우리의 당을 이렇게 배분하고 저장하는 일을 하지만은 원래 호르몬은 명령을 내리는 것이 호르몬입니다. 어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뭘 하라, 하지 말라를 명령을 내리는 건데 이때는 간 기능이 나빠져서 인슐린이 포도당을 간에서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저장하고 근육으로 보내고 혈중으로 보내는 일을 잘 못하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꾸만 간한테 일을 제대로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간의 기능이 나빠졌고 그 간의 기능을 좋아지게 하게끔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고 간은 말을 안 듣는 거를 바로 저항한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서 간이 나빠지고 해독을 못해서 더 많은 혈액이 오염이 되고 더 많은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이제 췌장으로 가는 혈관까지 막혀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하, 즉 당뇨입니다. 더 이상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러한 상태가 됐다면은 우리가 당뇨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혈액 오염을 해결하고 혈관 막힘을 뚫어줘야 돼요. 혈관 막힘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과일이 필수입니다. 특히 신과일 안에 있는 유기산
유기사는 정말 혈관을 청소를 잘해줘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타깝게도 이 과일에 대한 잘못된 이 상식이 너무 많아요. 과일은 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과일 안에 있는 유기산이 혈관을 청소해주면은 간으로 가는 혈관이 뚫릴 것이고 췌장으로 가는 혈관이 뚫릴 것입니다. 그러면 당뇨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당뇨가 당연히 해결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제된 과당과 과일에 있는 과당을 자꾸 헷갈려요. 지금 우리 과학에 나와 있는 논문들은 전부 다 정제된 과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일에 있는 과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깊게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그 과당이 그 과당인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제된 과당은 밀가루 음식이나 튀김, 뭐 떡볶이, 뭐 시리얼, 뭐 빵, 뭐 이런 데 많아요. 이 정제된 과당은 과일에 있는 과당과 완전히 틀리다. 과일에 있는 과당은 우리 몸을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에너지원이 됩니다. 우리 과일 안에 있는 유기산은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신과일에 있는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신과일, 즉 레몬, 오렌지, 자몽 이런 데에 있는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다 해결해버려요. 그렇다면은 혈액 오염이 막아질 것이고, 혈관 막힘이 유기산 때문에 뚫릴 것이고, 좋은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절당도 안 오겠죠. 이 얼마나 당뇨 환자들이 꼭 먹어야 되는 게 과일입니까? 특히 신과일.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과일 먹는 거를 겁내하지 마세요. 우선 첫 번째 시작은 레몬으로 해보세요. 우선 아침에 레몬 주스를 만듭니다. 하지만 레몬 주스는 우리가 처음 먹을 때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위염이 있다면 그 위염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레몬을 하나 정도 짜고 나머지는 미지근한 물을 한 150cc 정도 섞어서 한번 먹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속이 안 쓰리다 그러면 괜찮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은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이렇게 레몬의 양을 늘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몬을 맨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아침 먹기 전에 30분 전에 한번 먹어보세요. 그리고 레몬 양을 점점 늘리세요. 한 4개까지 늘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좋은 거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 부작용 없습니다. 레몬은 안전하고 빠르고 아주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괜찮잖아요? 그럼 이번에 한 번 더 늘리는 거예요. 점심 먹기 전에 한 30분 전에 레몬을 또 먹습니다. 또 저녁 먹기 전에 레몬을 또 먹어요. 이렇게 하루에 레몬을 3번을 한번 드셔보세요.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나빠졌는지, 우리가 왜 당뇨에 걸렸는지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원리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또 자기 몸에 맞는 그 원리는 하나예요. 하지만 자기의 건강 상태가 여러 건강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강 상태에 맞게끔 원리에 비춰봐서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스타트를 하고 점점 더 낫기를 원하시면 꼭 상담을 하시고 입소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